시간에 할 내용은 집합입니다. 사실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밑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통수학 1 그리고 2번 소단원까지 즉 도형의 방정식까지 했던 일은 중학교 때 배웠던 작업을 좀 환기하면서 심화시키는 주제였습니다. 즉 중학교 거랑 다 관련이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밑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첫 번째 집합, 두 번째 명제, 여기까지 2단원이고요. 세 번째 단원은 함수,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진행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함수라는 것을 나는 다시 말하고 싶어. 왜? 이 함수가 2학년, 3학년 때 주된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을 가져오는 오되 이게 좀 버려야 됩니다. 좀 일부 버려야 되는데 그 작업 중에 이제 근간을 다룰 집합입니다. 야, 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뭐 해야 될 것 같아? 집합이요. 그렇죠. 모여야 될 것 같아요. 모이는 겁니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모인 거야. 대상들이 있는 거죠. 뭐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애들이 모이냐? 학교 방송에서 갑자기 나와요. 야, 모여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 야, 반장 가서 누구 모인지 물어봐 할 거 아니야. 그치? 누가 모이는지를 명확하게 안 해주면 모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방송에서 뭐라고 해? 야, 키 큰 애들 좀 모여봐 라고 하면 뭐라 그래? 키 큰 게 기준이 뭔데요?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수학 잘하는 애들 모여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대상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줘야 되냐?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교재에 있죠?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때, 야, 수학 90점 넘은 애들 모여. 라거나, 키 178 이상인 사람 모여. 라거나, 몸무게 100kg 이상인 사람, 90kg 이상인 사람 모여. 하면 다 나지, 그치? 나는 그럼 어떤 방송을 불리더라도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모였어요. 예를 들어, 야, 90kg 이상인 사람 모여 했는데, 최장군 이렇게 모인 거죠. 예, 저 왔는데요. 또 90kg 이상인 사람 모여. 또 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러 명들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중괄호 안에 표현한 것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중괄호 안에 표현해요. 소괄호가 의미하는 건 뭐였죠? 좌표. 맞죠? 좌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소괄호를 이용했죠? 중괄호에서는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대괄호는 뭘까요? 내년에 배워요. 그럼 이 중괄호를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때 집합 A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애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문자로 써볼게요. A, B, C, D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때 그러면 이 A라는 애는 집합 A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삼지창 모양을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A가 얘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럼 이 얘기를 우리 들어있는 대상을 뭐라고 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걸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라는 표현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과학 시간에, 그렇죠? 그 과학 시간에 제4원소 뭐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맞아요? 엘리멘탈 애니메이션 혹시 모르나요? 아, 몰라? 디즈니에서 픽사에서 엘리멘탈이 하는 애니메이션 나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써봤지? 거기에 나와 있는 원소라고 하는 애들 거기에서 따온 건 맞고요. 그래서 걔의 영어 이름이 엘리멘트예요. 엘리멘트. 그 애니메이션 이름은 엘리멘탈이고요. 그래서 엘리멘트에서 이자를 가져온 겁니다. 얘는 얘의 원소야 라고 하는데 이러면 좀 느낌이 없거든? 그쵸? 헷갈리기도 하고 지웁니다. 그래서 이 삼지창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아요.
오케이? 그럼 B도 마찬가지로 A의 원소죠. 그럼 E는 여기 A의 원소예요? 원소가 아니다.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다시 집합에 있는 이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엘리먼트. 그리고 그 엘리먼트가 얘가 얘의 엘리먼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삼지창 모양을 이용해서 표현해 준다라는 거고,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집합과 원소입니다. 그럼 대상을 분명히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례를 가져오는 게 좋겠죠. 수학 기준으로. 자, 그럼 예를 들어 이 집합 B라고 하는 애들은 뭐냐면 10의 약수들을 모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10의 약수들. 10의 약수들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1, 2, 5, 10, 마일, 마이, 마오, 마시. 씨, 이건 뭐야? 약수라는 표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대요. 우리가 음수를 약수라고 취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럴 수도 있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1, 2, 5, 10만 말하고 싶으면 양의 약수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은 집합 B의 원소고요. 2도 집합 B의 원소고요. 3은 집합 B의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집합이다. 그럼 이 집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방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방금 말한 집합 B의 모이는 원리가 뭐였죠? 그 조건이 뭐였죠? 뭐라고 불렀어? 10의 양의 약수들을 가져와라 라고 말을 했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중괄호를 이용해서 x들을 모이는 거야. 얘가 모이는 대상이야. 얘가 원소예요. 알았죠? 얘가 원소인데 그 x는 10의 약의 약수라고 우리가 하는 것.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조건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소를 나열했다라고 말하고요. 얘 거는 그럼 뭐예요? 이건 뭐겠어요?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좀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걸 그럼 그림으로 표현할래?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림입니다. 그림.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이라서 그림 안에는 콤마를 찍지 않아요. 콤마는 우리가 문장 기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콤마를 찍지 않고 1, 2, 50을 마치 둥둥 떠다니듯이 나열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집합과 원소 그리고 그 표현법이에요. 표현법은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학교 시험도 가끔 나오기도 하니까 x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쓴다면 2x 더하기 1 x는 10의 양의 약수라고 하면은 원소가 어떻게 생겨지냐? 1의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이잖아요. 맞죠? 1을 대입한 값, 2를 대입한 값, 5를 대입한 값, 10을 대입한 값. 이렇게 집합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 왼쪽에 있는 게 원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원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오른쪽에 적어준 게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이름 뭐다? 집합. 자, 그럼 우리가 이 집합을 이야기했고 얘에 대해서 종류를 이야기해 보려고요. 종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유한집합. 두 번째, 무한집합. 유한집합은 집합이라고 해서 모인 애들이 유한계 있다는 거예요. 유한계. 셀 수 있다. 무한집합은 그럼 뭐겠어요? 셀 수 없는 것. 왜 셀 수 없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다.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수의 집합 1, 2, 3, 4, 5, 6, 7, 8, 9, 10 맞죠? 유리수의 집합 유리수의 집합은 어떻게 써야지 우리가 유리수라고 보냐? 유리수의 집합 유리수는 우리가 1 이렇게
이렇게 쓰면 뭔가 이 규칙 그대로 나열될 거라고 기대하죠. 그래서 얘가 아마 자연수일 거라고 기대하잖아. 만약 여기가 1, 3, 5, 7, 9 하면 뭐야? 아, 이거 홀수들이 모여있을 거라고 기대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한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리수는 뭐 어떻게 써야 되죠? 유리수 어떻게 써야지 우리가 이거 찰떡같이 유리수라고 받아들여? 그딴 건 없어요. 그딴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봤자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이 집합을 표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표현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원소가 유한계 셀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원소가 무수히 많다라고 말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때 특별히 유한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한계에 대해서 0개인 경우도 우리가 취급을 해줘야겠죠. 0개라는 건 셀 수 있는 거잖아. 없다라고, 맞지? 그래서 이 원소가 0개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표현하고 공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공이라는 표현은 빌공자, 한자요. 비어있다라고 할 때, 맞지? 그 빌공자를 써서 공집합이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공집합은 대상을 모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모인 거야. 마치 어떤 거야? 자, 여기서 키 190 넘는 사람 모여. 아무도 없네. 야, 오늘 남을 사람 모여. 아무도 없네. 이런 상황이 공집합이에요. 내가 어떤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 조건이 없는 경우, 그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말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공집합은 집합 기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뭐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그거는 원소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공집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집합 기호에다가 NA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소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N 공집합이라고 하면 이거는 0이다 라고 써요. 그럼 저기 있는 NB라고 해볼까요? 저 NB는 얼마가 돼요? 저 B라면? 라고 쓸 수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원소, 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이제 오해를 하는데 만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몇 개예요? 한 개 있다고 해석합니다. 집합 기호 안에 뭐라도 있으면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아까 집합 기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최정근이라는 게 들어갔잖아. 여기 안에는 그림이 들어가든 숫자가 들어가든 문자가 들어가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순간 이런 공집합 기호라는 애가 들어있게 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집합 안에는 한 개의 원소가 있어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집합. 자, 관련된 문제를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533번. 개념이 별게 없죠? 좀 편하다고 느끼는 주제일 수 있어요. 얘를 좀 어렵다고 느낀다면 별로 드물긴 한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죠. 533번. aij가 마이너스 aji래요. 와, 행렬이 이렇게 등장하네, 그치? 그래서 이거는 얘를 넘기면 aij가 얘랑 aji를 더한 게 0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1, 2만 된다 했으니까 a11 더하기 a11은 뭐고? 0이고 a12 더하기 a22는 뭐고? 0이고 a22 더하기 a22는 뭐예요?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a11 더하기 a11은 어차피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a11이 되고요. 얘도 a2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행렬은 다음과 같이 얘랑 얘는 부호가 다른 형태고 여기랑 여기는 0인 형태를 일컬어요. 그리고 지금 보기에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디귿만이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죠.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에 맞는
대상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어서 536번 볼게요. 5, 10, 15, 20, 25라고 하는 애는 내가 모아놓은 거야. 누구를 모았어? x들을 모았는데 x가 뭐래? 5의 양의 배수래. 5의 양의 배수면 누구 있어요? 5, 10, 15, 20, 25, 30, 35, 50, 35, 40 이렇게 쭉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제약이 걸렸어?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이거보다 작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작은 5의 양의 배수래.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누구여야지 25까지만 될까? 뭐보다 작은 양의 배수, 5의 양의 배수를 고른 거야? 30? 근데 문제에서 뭐 두고 고르라는데? 이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29도 돼요? 28? 27? 26? 그래서 총 몇 개? 5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어서 540번. 집합 S라는 것들을 모았어요. 어떤 거? X들을 모아달래. X가 뭔데? X-15 더하기 3A가 2BX-3X가 돼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을 가져왔대. 근데 우리가 방정식이니까 X를 다 한쪽으로 몰아야겠죠? 그래서 몰면 3A-15는 2B-4X래. 그럼 이거 해가 보통 몇 개예요? 보통 몇 개야 이거 해? 한 개인데 문제에서 뭐래? X가 무한집합이래. 이런 X가 무수히 많대. 아니 이게 가능해? 아니 어떻게 이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같아? 지금 얘는 X가 있고 없는데. 맞아. 개수를 0으로 만들면 0은 0 곱하기 X라고 되는 순간 X에 뭐가 들어가도 좌우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죠. 둘의 제곱의 합이래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가요? 그럼 너무 시시하죠? 이거 쉬워서 맞지? 그래서 오케이 좀 선생님 어려운 것 좀 내주세요. 545번입니다. (545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AM이라는 애가 x바 x는 루트 m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문제 본 적 있어요? 루트 m 이하의 자연수?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센 보면 이런 문제 있어요. 근데 센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제곱근 파트에서 루트 m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AM, FM이라고 하자. F1은 얼마냐, F2는 뭐냐, F3은 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착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A16이 뭐냐? A16. A16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루트 16, 즉 4 이하의 자연수잖아, 맞지? 4 이하의 자연수 누구 있어? 그쵸, 얘는 1, 2, 3, 4예요. 그럼 NA16은 얼마가 떠? 4가 뜬다는 거죠, 그쵸? 두 번째, A27. A27의 의미가 뭐예요? 루트 27. 네, 루트 27이면 대략 얼마야? 그쵸, 5점 얼마가 되죠? 5점 뭐 이하의 자연수 누구예요? 1, 2, 3, 4, 5겠죠. 몇 개예요? 5개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이런 말 했어요. 아, NAK가 이 4 더하기 5라고. 그럼 9네. AK에는 9개가 있네. 야, 근데 지금 보면 무조건 시작이 누구야? 그러면 9개라는 건 사실 AK가 누구부터 누구까지라는 거야? 1부터 9까지란 거야. 그럼 K가 얼마면 돼요? 루트 K 이하가 1부터 9까지 있대. 그럼 K가 얼마야? 그쵸, 81 되죠. 근데 문제에서 이상한 말이 있네? K의 개수. 또 있나 봐. 그쵸, 잘 말했어요. 81부터 99까지입니다. 누구만 없으면 돼요? 루트 100, 즉 10이 없으면 되는 거니까 99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총 몇 개가 돼? 81부터 99까지 개수. 그쵸, 19개가 됩니다. 어떻게 센다라고 했어요? 그쵸, 얘를 빼고 1을 더하면 됩니다. 오케이? 뭐냐, 손쉽게. 야, 1부터 9까지가 몇 개야? 1부터 9까지 몇 개야? 9개잖아. 그러니까 9개겠죠. 단위 바뀌었으니까 19.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긴 합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심화를 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중학교 때 심화를 했다면 뭐 이 정도는 중학교 우리 교재에서도 많이 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중학교를 졸업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중학생 때 영특한 여러분들이었다면 다 해낼 수 있었겠죠. 549번 보고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수라는 멘트가 있어요. 자연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면 적당히 대입해서 문제를 푼 겁니다.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대입을 유도하는 풀이들을 원해요. 오케이? 날파리가 계속 거슬리네. 집합 A에는 A, B, C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집합 B를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Y 바 X가 A의 원소고 Y가 A의 원소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집합 B는 얘랑 얘를 더해서 만드는 건데 그 애들이 여기에 있는 애들이래.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애는 뭐야? A 더하기 A도 있고 맞죠? A 더하기 B도 있고 그쵸? A 더하기 C도 있고 그쵸? B 더하기 B도 있고요 그쵸? B 더하기 C도 있고요 그쵸? C 더하기 C도 있죠. 총 몇 개? 뭔가? 6개가 있죠. 이 6개를 다 더했더니 얼마래? 40이래. 다 6개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A가 하나, 둘, 셋, 넷. B가 4개, C도 4개. 아, 4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0이 됐다.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야. 이거 만족하는 A의 개수. 즉 A의 개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우의 수 구해달라는 거예요. 더해서 10되는 종류를 구해달라는 거야. 더해서 10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찾아? 그냥 센다니까. 다르다 했으니까 맞죠? 1, 2, 7 돼요? 1, 3, 6 돼요? 1, 4, 5 돼요? 2, 3, 5 돼요? 또 있어요? 없네.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4가지. 답은 얼마? 4라고 하면 틀립니다. 자, 왜일까요? 빼놓은 거 없어요? 근데 왜 틀렸을까요? 응? 순서 바꾸면 안 되지. A, B, C 순서가 있는데. 왜 틀렸을까요? 답이 아니네. 아니, 말은 맞는데? 이게 여기 있는 거 2개 골라서 더하는 거라서 A, A일 수도 있고 맞죠? A, B도 있고 A, C도 있고 E, B도 있고 B 더하기 C도 있고 E, C도 있고 다 더하면 4A 더하기 뭐 계산 틀린 것도 없네. 근데 답이 없대요. 답이 아니래. 왜지? 고민을 해요. 내가 뭐 놓친 부분이 있나?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런 게 이제 집합에서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좀 추상적이라서 내가 항상 말했잖아. 함수일 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도형이면도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어요. 그냥 일종의 지도 역할을 합니다. 집합에는 그게 없어요. 순전히 내 머릿속에 무슨 상황인지 이해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B가 EA,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 EC 5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 둘이 같을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 A 더하기 C랑 EB가 같을 수도 있죠. 다른 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EA랑 같은 애 있을 수가 없고요. 그럼 제일 작은 거 2개 더 있는데 누가 같을 수가 있어? 제일 큰 거 2개 더한 거랑 같을 수가 있어? 그것도 말이 안 돼. 근데 어중간한 거, 이 중간에 있는 거 2개 더한 건 이 둘 더한 거랑 같을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얘만.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서 말을 했죠. 이 5개라고 했을 때 이 5개의 합은 4A 더하기 2B 더하기 4C가 되는데 방금 2B가 A 더하기 C라 했죠? 그래서 얘는 사실 5A 더하기 5C가 되고 그게 40이다. 즉 A 더하기 C가 8이 되는 경우를 따로 구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A 더하기 C가 8이니 2B가 8이 돼서 B는 4라고 확정됩니다. 그럼 A 더하기 C가 8 되는 건 뭐였어요? 1, 7, 2, 6, 3, 5. 그래서 3가지가 추가. 총 7가지가 답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집합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게 내가 직접 나열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놓칠 건덕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말만 잘 이해하면 보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집합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항상 이런 맹점을 건드려요. 이것까지 꼼꼼히 인식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틀려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사실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건 극단적으로 어렵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에 나오는 문제들이 어차피 최고 난도 문제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미리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최고 난도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보통 모의고사에서 이미 출제됐던 의정부 권역 내에서 집합 문제면서 아예 생판 처음 나온 문제들을 낸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미 이 전 파트 뭐야? 도형의 방정식이 충분히 거지같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집합에서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고난도의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이미 여러분 풀 줄 알지만 본 적도 있지만 어차피 못 푸는 도형의 방정식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그걸로 내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려운 문제 취급을 못 받습니다. 너무 이제 익숙한 주제고 센 애도 있잖아. 그치? 거의 모든 문제집에 다 있는 주제라서 이거는 알아둬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 문제 풀 땐 전에 이 문제 이거 고려했어야 됐는데 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온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유형이 쥐꼬리만큼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자, 다음 개념 지금 84페이지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할 내용은 뭐냐? 부분 집합이에요. 부분 집합. 집합인데 부분이라는 거죠. 자, 부용고 모여 라고 했어요. 이미 모였죠. 그쵸? 몇 명이야? 이 학교 몇 명이야? 몰라? 1000명이 750명 있다고 해요. 750명 정도 있답니다. 부용고에. 모였어, 부용고. 맞지? 근데 여기 부용고 안에는 조그마한 덩어리들 있죠. 뭐 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쵸? 1학년에도 뭐가 있어요?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렇게 있죠. 맞아요? 하나의 집합 안에, 부용고라는 집합 안에
부용고 뭐야? 합니다. 부용고 750은 뭐일 거 아니야. 그치? 거기 안에 또 다른 덩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임, 집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집합은 1학년 집합일 수도 있고 1학년 일반 집합일 수도 있고 관악부라는 집합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런 식으로 집합 안에는 다른 집합들이 존재할 수 있대요. 그걸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럼 부분집합이라는 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현하면 된대요. A와 B에 대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B에 포함되어 있을 때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표현하고 기호로 아까 짝대기 3개였죠? 2개짜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개짜리는 반드시 집합이 있어야 돼요.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에서만 2개짜리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오케이? 일부가 포함된 게 아니라 모두 다 포함돼야 돼요. 모두 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사례를 알고 있다는 거죠. 포유류라는 집합이 있을 때 육지생물이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요? 포함돼요? 왜 아니죠? 맞아요. 고래라는 사례가 있죠. 거의 다 들어가긴 하지만 고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짝대기 하나 그리면 됩니다. 똑같죠? 오케이? 그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포함 관계가 있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A가 A에 포함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 집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한테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두 번째,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거의 모든 원소가 이거에 포함될 때 포함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합 B의 원소로 만든 새로운 집합. 집합 B에 있는 소모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소모임. 그 소모임들이 부분집합이에요. 오케이? 자, 목요일날 보충 나오는 사람? 아무도 안 들어? 이렇게 해서 6명이 손 들었잖아요. 마음속으로. 그쵸? 그 6명이 부분집합이라고. 이 집합 안에 부분집합이라고. 맞죠? 그럼 내가 소모임을 만들어서 뭐라고? 자, 10시 이후에 남을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소모임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이것마저 부분집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A가 C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문기가 수미사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수미사가 뭐라고 할까? 북한 아지트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쟤는 이미 북한 아지트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걸. 그쵸? 간첩 조사 받아야 돼요. 그쵸? 이렇게 된 것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얘가 들어있고 들어가 있으면 얘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포함 관계다 라고 생각해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걸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부분집합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다시 원래 이 집합으로 만든 소모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한번 부분집합을 직접 작성해보죠. 1, 2, 3이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자, 이걸로 만들게요. 자, 야 모여봐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모일 수도 있다. 그쵸? 또 야 모여봐 했는데 한 놈만 모였을 수 있어요. 그쵸? 한 놈 1만 있을 수도 있고요. 2만 있을 수도 있고요. 3만 있을 수도 있죠. 2개가 모일 수도 있어요. 1, 2가 있을 수 있고요. 1, 3이 있을 수 있고요. 2, 3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3개가 다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10,000원 있는데 가질 사람 다 있을 수도 있다고. 맞지? 다 손댈 수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다 이렇게 소모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부분 집합을 작성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고 설명을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552번. 중괄호는 원래 이렇게 써요. 알았죠? 이게 원래 중괄호 표현하는 거 다 알죠? 난 대략 그냥 이렇게 써요. 알았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서 그리면 돼요. 뭐 교재랑 똑같이 해도 괜찮고 나처럼 대략 해도 괜찮고 중괄호, 소괄호, 대괄호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려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괄호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려볼 일이 별로 없어서. 552번. 집합 A에는 공집합이라는 놈 하나, 1이라는 놈 하나, 집합 1, 2라는 놈 하나, 집합 공집합이라는 놈 하나. 이거 총 몇 개 들어있어요? 4개가 들어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 기호 안에 콤마가 바로 그 원소들을 나누어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콤마인데요. 이거는 이 집합 기호라는 하나의 덩어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취급 못 받습니다. 알았죠?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오케이? 자, 문제에서 공집합이 A의 원소냐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3개짜리 옆에는 원소가 와야 돼요. 원소. 즉 여기에 이 콤마 안에 있는 것 중에 이 콤마 중에 콤마 사이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있어요? 있다. 2번. 이거 옆에 원소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맞아요. 3번. 이 표현은 뭐냐면 얘가 집합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 집합이 얘의 부분 집합이냐는 질문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1과 2가 여기 안에 있어?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1은 있죠. 2가 있어요? 없어요. 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4번. 1 공집합이라는 애가 A의 부분집합이야. 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한다고? 1과 공집합이 A의 원소야 라는 질문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있어요. 둘 다 있죠. 그래서 4번은 맞는 겁니다. 5번 마지막으로 집합, 공집합과 집합, 공집합이라는 애가 A의 원소냐, 부분집합이냐 라는 건 얘랑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야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생긴 애 있어요? 여기 얘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얘요. 맞아요. 그럼 6번이라고 합시다. 6번 한번 써주세요. 6번하고 이거는 자주 나와서 얘가 부분집합이에요? 무조건 맞는 거예요. 부분집합은, 그러니까 공집합은 A의 무조건 부분집합이 됩니다. 저기 써있죠. 성질 2번에. 그치?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헷갈리라고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하는데 우리가 이 3개짜리 옆에는 반드시 원소가 있어야 되며 그 원소라는 건 이 콤마를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 있냐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555번. A라는 집합이 0과 1과 2예요. B라는 집합은 x-2y들로 만드는데 그 x랑 y가 A의 원소래요. 자, 만들어 달래요. 만듭니다. 진짜 만들어요. 집합 B 어떻게 돼요? 0, 0이면 누가 돼요? 0. 0, 1이면 얼마예요? 마이. 0, 2면 얼마예요? 진짜 다 대입해야 돼요. 마사. 1, 0이면 얼마예요? 1. 1, 1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1, 2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2, 0이면 얼마예요? 2, 2, 1이면 얼마예요? 0, 2, 2면 얼마예요? 우리가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씁니다. 중복되는 거 여러 번 쓰지 않아요. 알았죠?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었네요. 엄청 많네. 자, 그리고 C를 그렸어요. C는 뭐라고 써 있어요? X 빼기 Y들인데, X랑 Y가 둘 다 A에 있대요. 자, 그려봅시다. 0, 0이에요. 0, 1이에요. 0, 2에요. 1, 0이에요. 1, 1이에요. 1, 2에요. 2, 0이에요. 2, 1이에요. 2, 2에요.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그래서 A, C, 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는 여기 써도 되겠다. 직접 다 대입해 가면서 작성해 주면 돼요. 하나하나 다 대입한 겁니다. 오케이? 자, 559번. 집합 A가 4와 A-1, 집합 B가 1과 2-A랑 B 플러스 6. 자, 근데 A가 B에 들어있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B에는 누구랑 누가 있는 거예요? 4랑 A-1이 있다는 거야. 자, 문제가 생깁니다. 4가 어디 있죠? 안 보이는데? 둘 중에 하나가 3가 보네. 그치? 누가 4예요? 몰라.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걸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래. 아, 누가 4냐에 따라서 A랑 B가 달라지나 봐. 그치? 그거 다 구한 다음에 제일 큰 놈, 제일 작은 놈 구해줘 라고 말한 거예요. 다 해봅시다. 첫 번째, 4가 너희 중에 누구냐라고 했을 때 4가 2-A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여기 A가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이 B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B에는 이미 1과 4랑 B 플러스 6이잖아. 그쵸? 그럼 얘가 누군 거야? 마3인 거죠. B가 마이너스 9다. 야, 왠지 이거 충분히 작지 않냐? A 플러스 B가 얼마가 돼요? 하나가 떴어요. 야, 이거 A 최대값에서 최소값 뺐는데 7, 8, 9, 10, 11이래. 얘 충분히 작아. 그쵸? 왠지 얘가 최소일 것 같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4가 누구일 수도 있어? 2-A가 아니라 4가 B 플러스 6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B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2죠? 어? 그럼 A-1이 누구야? 지금 B라는 애를 다시 써보니까 1과 2-A랑 4잖아. 근데 여기 안에 얘가 더 있어야 되는데 A-1 누구야? 그래서 다시 나눕니다. A-1이 1이냐? A가 2죠. A 플러스 B는 0. 4가 B 더하기 6이고 A-1이 2-A냐? 이걸 나누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고 A는 넘기면 2분의 3이죠. 그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최대값이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 빼면 얼마예요? 둘 빼면 얼마? 11이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돼요. no, 끔찍.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 해봐야 됩니다. 다 해봐야 되고 집합의 특징이죠. 이게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은 하지만 실제로 순서가 존재하진 않아요. 집합 안에선.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없다는 거 빼고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하나씩 다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재수 없으면 한 4가지 5가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3개밖에 없었죠. 562번 보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집합 A라는 애가 2, 4, 6, 8, 10이에요. 자, 여기에 부분 집합, 야, 모여봐! 라고 하면은 모이는 애들, 원소의 개수가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집합들이 있을 때 원소의 합이 그 부분집합 소모임을 모아놨더니 걔네들 다 더한 게 20 이상인 거를 찾아달래요. 20 이상인 거? 일단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30이죠. 그래서 원소가 5개 있을 때는 일단 20 이상이 돼요. 확실합니다. 1개. 그렇죠? 원소 5개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1개죠. 자, 원소가 4개일 수 있어요. 맞아요? 원소를 4개 고르는 건 5개 중에 4개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원소 제일 합이 작은 거 골라도 2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4개 있어도 20되니까 그냥 5C4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원소가 3개 있을 때도 합이 20이 넘는 애가 있겠지. 누구 있어요? 18, 6, 18, 4, 18, 2, 8, 안 되네. 8로 시작하는 건 누구를 골라도 20을 안 넘죠. 누구만 돼요? 16, 4까지 4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 10개. 결국은 직접 세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직접 세라. 다른 방법 없다. 경우의 수 파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직접 세라. 그래서 집합이랑 가장 관련 있는 단원을 뽑는다면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